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수장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하모니 관심주 진단 시간으로서의 금일 나왔던 종목별 리포트라든지 아니면 주가 변동폭이 큰 종목들 위주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메모리 부분 실리콘 웍스, 이오테크닉스 진단을 해드리고, 오늘 5G, 특히 RFHIC 주가 하락폭이 컸죠. 또 거기에 따라서 RF텍도 오늘 플러스권을 유지 못하고 마이너스권으로 마감됐는데 한번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에코프로 BM하고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이죠. 오늘 뭐 특별한 뉴스는 나오지 않았어요. 간단하게 차트상으로 움직임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고, 바이오죠, 셀트리온, 그리고 우리가 이제 NK맥스 있죠, 하모니 관심주에 진단하는 시간을 갖고요. 자, 보험주들이 오늘 좀 금일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한번 진단하는 비교하면서요, 한번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화면을 볼까요? 이제 화면에 보이시죠? 하모니 관심주 해서 전략주, 기대주, 바닥주, 그리고 단기주 이렇게 해서 4개 분류로 해서 5종목씩 총 20종목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모니 관심주를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매일 아침마다 뉴스 특징적 분석을 해드려요. 이제 그 중에서 시장에서 이슈화가 되는 그런 종목들을 한번 진단하고 그냥 흘러보내기가 좀 아깝죠.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한 자리에 모아놨습니다. 자, 이제 전략주에는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하고 RFHIC 있죠. 오늘 RFHIC 한번 진단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기대주에는 2차전지,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죠, BH. 그리고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이 있는데, 이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직 타이밍은 못 잡아드렸어요. 근데 옵트론텍하고 나무가하고 같이 세 종목을 묶어서 흐름을 보자라 그랬죠.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 한 종목만 보지 마시고 세 종목 같이 비교하면서 한번 끌고 가도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비메모리 분야죠. 이오테크닉스, ENF 테크놀로지, 그리고 바이오준, NK맥스. 오전에 OLED 관련주도 진단해드렸죠. 덕산, 네오록스 이렇게 있고, 바닥주에는 폐기물 업체 코엔텍 있고, 그리고 이제 보험주 현대해상, 그리고 대북 관련주죠. 도화 엔지니어링. 그리고 최근에 단기 매매를 오늘 언급해드렸던 아라프텍, 실리콘 웍스, 한국항공우주 있는데 한번 차트를 보고요. 오늘 주가 움직임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짝 마이너스, 그러니까 음봉이 나왔던 종목들이 훨씬 많죠, 그렇죠? 삼성전자 약보합 끝났고, RFHIC 4.4%. 오늘 우리 관심 종목에서는 가장 많이 빠졌던 종목이 아닌가 봐요. 그리고 이제 ENF 테크놀로지가 한 3.6% 정도. 뭐 어제 뜬 부분 거의 반납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뭐 크게 빠진 건, 그러니까 3% 이상 빠진 거는 거의 없다. 그리고 뭐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제 상승해서 상승폭을 좀 반납한 것이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고, 뭐 크게 밀리는 종목은 없죠. 자, 이제 상승 종목 보면 이제 셀트리온, 어저께 호재성 재료 나왔는데 오히려 밀렸고, 오늘은 소폭 상승으로 마감됐고요.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죠. 한 2%대 올라가는 모습이고, 덕산 네오록스 오전에 말씀드렸죠. OLED 큰 사이클 온다라고 하면서 주가 움직임 강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보험주들. 우리가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언급해드렸던 실리콘 웍스, 지금 마이너스 100원 약보합이죠. 잘 마감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오테크닉스 플러스 600원이죠. 어제 크게 하락해갖고 오늘 조금 반등을 준 것이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어서 오늘 전반적으로 조금 약세 종목이 좀 더 많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뭐 추세가 무너지고 걱정되는 부분은 뭐 다른 종목들은 오늘 뭐 마이너스 나왔지만 뭐 그래도 큰 부담은 없는데 RFHIC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리콘 웍스 이제 단기 관심주로 이제 언급을 해드렸죠. 지금 보면은 실리콘 웍스 같은 경우가 이제 LG가 지분 33% 정도 포함을 지분을 갖고 있고, 또 국내 팹리스 국내 1위 업체죠. 실리콘 웍스가 비메모리 분야는 두 개로 나눈다. 그러니까는 위탁 생산하는 회사하고, 그리고 이제 설계를 맡는 이 팹리스 회사가 있죠. 이제 그 중에 실리콘 웍스는 팹리스로 국내 1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실리콘 웍스를 단기 관심주로, 요 부분은 뭐 이번 이 실리콘 웍스뿐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뭐 분기마다 이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는 아무 때나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도 이제 그러한 비슷한 주인데,
자, 3분기 실적이 상당히 나쁘게 나왔어요. 그렇죠? 한 33.9% 감소한 145. 시장 전망치로 200여기였죠. 그러면서 악재가 실적 발표하면서 어차피 주가, 그러니까 실적이 나쁘다는 것을 나오면서 주가는 하락하고 그러면서 반등을 주는 모습인데, 무조건 실적이 나빠서 크게 빠진 종목이 실적 발표한다 크게 뜨는 것이 아니라 4분기와 내년에 상당히 실적이 크게 호전된다라는 그런 종목들이야겠죠. 예, 4분기 영업이익이 한 245억. 그러니까는 3분기보다 한 145억, 한 100억 정도 늘어나죠. 뭐 전분기뿐이 아니라 이 전년 동기 대비에도 한 17% 늘어나고, 내년에는 더욱더 좋아지죠. 영업이익이 물론 이게 전망치죠. 뭐 이게 확정치는 아니니까는. 그렇지만은 뭐 그런 전망들 50% 증가 한 704억 정도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먼저 주가 움직임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실리콘 웍스요. 자, 실리콘 웍스 오늘 밑꼬리를 잘 달아주는 모습이죠. 예, 오늘 장중에 이 마이너스 2.5% 정도 하락했는데, 자, 오늘 장중에 밑꼬리를 길게 달아줬지만 어제 밑꼬리보다는 짧다. 어제 밑꼬리 저점이 36,750원인데 오늘 저점은 36,900원. 그렇죠? 그걸 깨지 않았다는 얘기가 어제 저점을. 그리고 거래량도 오늘 11만 주, 어제 16만 주죠? 그제 22만 주죠? 거래가 감소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억눌렸던 이 121선,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해줬죠? 자, 이제는 이 121선, 지금 121선 가격대가 이동평균선 가격이 36,600원대네요. 그렇죠? 그 내외, 그러니까 36,500원 내외 정도 수준에서 하반 경직의 모습을 보이면서 거래가 하루나 이틀 정도 더 감소해야 되고, 아니면 내일서부터 거래가 최소 뭐 한 25만 주 이상 터지면은 상당히 좋은 결과가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을 예상할 수 있겠죠. 오늘 수급적으로 한 100원 정도 하락해서, 뭐 수급적으로 보면 개인들이 오늘 한 1800주, 미미하죠. 외국인이 한 3만 주 판 거, 기간이 28,000주 그냥 다 대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외국인들이 최근 매도가 계속적으로 나오죠. 아마 이 개인들보다 최근 들어서 한 일주일 정도 보면은 오히려 외국인 매도가 느는데, 그 물량 다 기관이 받아주고, 개인은 지난 크게 급등했던 12월, 11월, 14, 15일 물량 20만 주 이상 팔고, 뭐 최근에 사봤자 한 4만 주도 안 되죠. 그렇죠? 오히려 뭐 대판 물량도 있으니까는 뭐 거의 뭐 10,000 주 정도 되려나요? 그러면은 20만 주 이상 팔고 10,000 주 되샀다. 그렇죠? 그러면 그 물량은 기관들이 다 걷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 이 종목의 주체 세력, 우리가 주가가 크게 뜰 때 누가 많이 사서 주가가 크게 올라간 날을 보면 된다 그랬죠? 지난 11월 14일 5%, 15일 날 3.7% 뜰 때 기간이 86,000주, 그리고 67,000주 했죠? 이 종목의 주체 세력들이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받고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왔는데도 계속적으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 뭐 오늘까지, 뭐 내일 또 뭐 어떻게 크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까지의 주가 관리를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뭐 지금 갖고 계시는 물량들 뭐 굳이 따라서 매도할 필요는 좀 없지 않나, 좀 끌고 가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오 테크닉스예요. 우리가 아직 이 관심 종목이만 넣어놓고 아직 가격대인 타이밍을 못 잡아드렸죠. 자, 이 회사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이 레저 응용 장비를 만드는 회사죠. 최근에 이제 이 장비들 새로 만들었는데 이제 두 가지예요. 레이지 어닐링이라는 장비. 이 장비는 디램 공정에서 사용되는 장비고요. 또 하나 있죠. 레이저 드릴링. 패널 레벨 패키지 공정에서, 이게 후공정에 사용되는 거예요. 전극 형성을 위해 구멍을 뚫는 장비다라는 얘기죠. 이 레이저 드릴링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가 PLP, 그러니까 패널 레벨 패키지 부분을 삼성 전기한테 올 4월 달에 인수를 했죠. 사업 부분을. 그리고 올해에서 내년까지 한 1조 5천억을 투자하면서 공격적으로 공장을 증설한다 그랬어요. 개발을 한다 그랬죠. 자, 거기에 따른 수혜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이 패널 레벨 패키지라는 것이 5G 통신 상용에 따른 실적 개선도 있고, 전력 소모를 줄이고 칩 두께를 얇게 만들 수 있는 기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패널 레벨 패키지. 그러니까 이거는 큰 흐름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부분, 그래서 삼성전자도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선 거고,
또 거기에 쓰임이 있는 레이저 드릴링은 이오 테크닉스가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특히 이제 레이저 어닐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에서 테스트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테스트 결과 뭐 이상이 없다 그러면 바로 발주한다라고 그러죠. 예, 장비 가격이 한 50억 정도 고가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본격화되면 실적이 크게 예, 좋아진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왼쪽에 있는 부분은 이 회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용 부분인데, 이 부분은요 과거에 동영상을 올려드렸으니까는 그거를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오 테크닉스 어저께 아니 그제죠? 20일 돌파하고 지금 그 위에 오늘 안착됐어요. 600원 플러스죠? 자, 우리가 가장 좋은 모습,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할 때는 거의 21선을 타고 올라가요. 또 일시적으로 21선 한번 살짝 깨기도 하지만은 바로 재돌파하고 올라가죠. 그러면 그런 상승세가 계속 지속된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렇게 21선을 한번 깨졌다가 반등을 주는데 21선을 맞고, 예전에는 지지였는데 이제 저항적 맞고 밀리면은 주가는 본격적으로 조정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종목 지금 21선 그리고 밑에서는 61선이 올라오면서 맞닿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저께 이 힘쓰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요 과거에 요런 모습을 기다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고 충분한 가격 조정을 거친 다음에 기간 고점을 거치면서 이 21선에, 그죠? 요 부분이 21선이에요. 저항을 맞고 빠지다가 21선에 안착을 하고, 그러면서 거래량 감소하고 하루 주가의 변동폭이 작아지더니 치고 나가죠. 요런 부분, 이오 테크닉스도 요런 부분 나오죠. 오늘 거래량 보십시오. 크게 감소했어요. 어제 거래량 63,000주인데 오늘 44,000주. 아마 최근에 들어서 가장 적은 거래량이 아닌가요? 그런 판단인데 상당히 모습을 갖추고 있죠. 자, 오늘 같이 좀 시장이 코스닥은 좀 마이너스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IT 섹터들도 마이너스권이 많았어요. 근데 안 밀리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수급적으로도 개인들이 13,000주 매도, 오히려 그 물량 17,000주 기관이 받아줬죠. 어제도 주가가 1,800원 하락을 했지만은 개인들이 대산 물량이 7,000주도 안 되는데 오늘 주가는 그거에 3분의 1 폭밖에 못 올라갔는데 13,000주 매도. 그러면 누가 주가 관리 해준다는 얘기예요. 주가 변동폭도 이제 작아지죠. 오늘 거래량 아까 말씀드린 감소했고, 오늘 고가가 1.6% 상승, 저가가 0.6% 하락이에요.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주가 움직인 게 2.2%, 2.3%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루 종일 주가가 움직였는데. 누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런 모습 나오기 힘들어요. 누가 좀 올라간다 그러면은 세력들이, 이 주체 세력들이 좀 눌러주고, 빠질 것 같으면은 또 받쳐주고, 그러면서 주가 움직임이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자, 우리가 한번 타이밍을, 근데 이제 저 타이밍적으로는 뭐 오늘 저가가 얼마입니까? 92,000원인데, 그쵸? 오늘 저가가 92,000원, 그쵸? 92,000원 정도 수준 정도, 그러니까는 뭐 지금 93,200원이니까는 뭐 한 1% 정도 되밀리면은 뭐 요 정도 수준. 근데 요런 정도, 지금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좀 짧게 받았어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쵸? 다른 종목도 지금 크게 밀려서 뭐 고점 대비, 우리가 BH 같은 경우가 뭐 한 20% 정도 빠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격 조정은 뭐 10만원에서 이번에 뭐 한 8만, 뭐 6, 7천원, 뭐 한 10% 조금 넘게 밀린 거죠.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손절가는 지켜주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디냐? 바로 61선이죠. 이번에 61선 맞고 반등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그러면 61선 가격이 지금 89,600원. 그렇죠? 그러면 뭐 82,000원대 사서 89,000원이 깨진다 그러면은 한번 팔아주고 나중에 다시 모습을 갖추고, 뭐 이것이 깨진다고 빠지는 건 아니죠. 뭐 우리가 확률적으로 그럴 경우가 많다는 거고, 살짝 깨고 다시 올라왔어요. 나중에 올라가면 다시 매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이오 테크닉스 뭐 내일 오전에 뭐 밑꼬리 달아주거나 뭐 할 때 한 92,000원 내외 정도 수준이면은 한번 우리가 타이밍을 잡아도 되지 않나. 단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아까 2,000원이라 했죠? 이 60일 이동 평균에서 9만원 정도 수준에서 뭐 매도를 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가를 정해놓고 진입을 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까지는 모습 상당히 양호하다, 상방으로 봐도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 이 방송 처음 듣는 분들은요, 또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참 열심히 한다 하시는 분들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미 제 방송을 구독을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순서가 조금 바뀌었네요. 제가 저거 먼저. 요거는 뭐 어저께 2차 전지인데 그냥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그냥 유럽 전기차 시장 대약정 어제 나온 기사죠. 그리고 삼성 SDI가 이 BMW에서 이 3조 8천억 규모 계약했다. 이거는 이제 그제 나온 거고요. 그냥 우리가 있는 에코프로 BM 요 종목은 자세하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좀 종목 수가 많기 때문에요. 예, 기술적 분석상 오늘 좀 밑골에 잘 달아졌죠? 오늘 플러스 100원 났어요. 상당히 선방하는 그런 모습이죠? 분봉 모습 볼게요. 그렇죠? 잘 안정된 그런 모습. 더 바닥은 확인했다. 항상 우리가 어닝 시즌 됐을 때 실적 좋은 부분을 보기보다는 실적이 나빠서 주가가 크게 하락한 종목들. 하지만 그 다음 분기 그리고 내년에 더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주가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기차 부분 어차피 내년서부터 큰 흐름으로 대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시기가 조금 빠르냐 늦느냐 가격 차이 그 시기만 문제지 결국은 좋아진다. 그래서 뭐 에코프로 BM 그냥 끌고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 여기서 드릴 거는 나중에는 우리가 지금 하모닉 관심 종목에 지금 2차 전지가 총 3개 종목이 있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에코프로 BM을 정리를 하고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포스코 케미칼로 우리가 교체 매매를 할 거다 해서 그 포스코 케미칼 상당히 양호한 모습이 있죠. 오늘 거래량 크게 감소했네요. 45,000주, 48,000주, 그렇죠? 수급적으로 안정된 모습, 그렇죠? 조만간에 좀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고 있다 해서 뭐 에코프로 BM이나 그렇죠? 주가 움직임 비슷해요. 그렇죠? 그런 모습에서 2차 전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끌고 가면 시간이 문제지,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이것은 수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뭐 처음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칼 뭐 회사 개요 핵심 상승 논리 뭐 이렇게 쭉 적혀 있는데 과거 동영상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서 가장 궁금한 게 아마 통신 장비 업체죠. RFHIC. 이게 이제 이 기사가 난 게 21일 날 나온 기사죠. 악재 기반형 매수 적기 하나금융인데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조금 하락하고 있죠. RFHIC 일단 실적이 내년에 2배 이상 좋아진다는 게 증권사 리포트에 지금 그 전망이 무색하죠. 거의 뭐 그런 분위기예요. 3분기 실적이 4억 적자 전환됐죠. 하지만 이제 4분기에는 뭐 크게는 좋아지지 않아요. 작년도 대비해서는 한 25% 감소하지만 한 55억 정도 보고, 내년에는 한 100% 넘게 좋아지죠. 크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화웨이발로 매출이 크게 증가할 걸로 보죠. 이 지러관료 트랜지스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5G 세가 오면서 이 광대역으로 가게 돼 있죠. 여기 보면은 이 전 세계 주요 통신사들이 3GHz 대역 이상의 고주파수를 본격 사용함에 따라 이 RFHIC가 만드는 지라갈륨 트랜지스터 채택 증가가 기대된다라는 얘기죠. 삼성도 여기 보면은 2020년 1분기 이후 재차 삼성전자로 향하는 매출 증가가 와 과거 매출 비중이 미미했던 노키아 매출 역시 의미 기준으로 성장할 거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노키아 그동안 잘 없었던 애들도 매출이 나오고, 그동안 매출이 많았던 중국 화웨이 쪽에도 이번에 11월 1일 5G 상용에 따라서 수출이 크게 늘어날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데 이 종목이 계속적으로 빠진다? 글쎄요. 이거는 오늘 한번 차트 보죠. RFHIC. 자, 오늘 많이 빠졌어요. 우리가 하모닉 관심주 중에서 아마 제일 좀 위태한 것이 이 종목이 아니가, 나머지 뭐 한 20개 종목은 뭐 오늘 좀 빠진 종목도 있지만은 뭐 어제 떴던 부분들 뭐 반납하는 수준이라서 뭐 크게 걱정은 안 되는데, 그죠? 자, 오늘 주가 빠진 거 한 4.4% 빠진 것도인데 또 수급적으로도, 그죠? 개인들이 오늘 23만 주 많이 샀어요. 외국인들이 한 21만 주 팔고 대부분 다 팔았죠? 기간도 한 15,000주. 뭐 아직 뭐 추세 이탈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오늘 거래량 이 수급적으로 개인들 매수가 조금 많은 게 그렇죠?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모습이다. 자, 하지만은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RFHC가 뭐 최근에 조금 움직일 때 우리가 그저께 했죠. 11월 25일 날 뜰 때도 본격적으로 뜨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아직 이 RFHC 뿐이 아니라 이 통신 장비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가려면은 어차피 지금 국내용은 3년 4월달 돼서 그거를 기반으로 실적들이 다 좋아질 건 좋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한 번 뜨고 조정받고 재차 가려면은 이제 기대감이 뭡니까? 뭐 다 매스컴에서 얘기하죠. 뭐 다 아실 거예요. 해외발 수출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주권이 뭐 RFHC가 됐던 KMW가 됐던 오이솔루션이 됐던 누구라도 해외권에서 수주가 발생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야겠죠. 그러면은 예 가격 조정 다 받고 지금 이제 기간 조정 받고 있는데 기간 조정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뜨는 거죠, 그렇죠? 그때까지는 좀 더 옆으로 행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우리가 보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오늘 빠진 것도 그 연장선상계는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일부다라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내일 뭐 오늘 수급 조금 불안해서 뭐 내일 좀 더 밀릴 수는 있겠지만 언제든지 요 가격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다라며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단기 종목으로 RF텍 들어갔는데 뭐 최근에 이 통신 장비 업주들 주가가 하락하면서 같이 지금 RF텍도 주섬주섬 조금 조심 뭐 얘는 큰 폭으로 빠지지 않아요. 오늘 한 180원 한 2.3% 빠졌네요. 7,610원인데 거래량은 감소하죠. 32만 주. 자, 오늘 좀 의미 있는 거는 주가는 2.3% 하락해서 속상한 부분은 있겠지만은 수급적으로 조금 개선됐죠? 개인들이 올려 오늘 26,000주 팔았어요. 외국인들이 24,000주, 기관이 4,000주 순매수했죠? 그러면은 자, 이 종목을 그동안 주가를 끌어올렸던 외국인들이 이 종목을 팔고 도망가 버리면은 뭐 그동안 안 빠졌으니까 안 빠질 부분까지 해서 뭐 더 크게 밀려야겠지만은 오히려 주가는 최근에 조정을 받는데도 이 종목 그동안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관리를 해줬던 외국인들이 전혀 팔고 있지 않죠, 그렇죠? 자, 그저께 한 80원 뜰 때는 오히려 74,000주 사줬어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판 게 한 3일 정도 되죠? 11월 20, 21일, 22일. 근데 판물량 7만 주, 3개 합쳐봤자 73,000주. 그러면 월요일날 대산 물량보다도 적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가는 그거보다 살짝 내려와 있죠? 그러니까는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 오늘 거래량도 감소하고 지금 거의 뭐 저점 수준, 단순히 5G 통신 장비 업종 자체가 조금 힘이 없다 보니까는 누가 지금 힘있게 먼저 특별하게 띄우질 못하고 그냥 눈치 보기만 있는 것 같아요. 자, 충분한 조정은 다 받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서 RF텍 조금 뭐 최근 2, 3일 정도 밀려서 속상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언제든지 뭐 8,000원 이상 그리고 최근 고점인 뭐 8,000, 3,400원 돌파되고 8,500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라뇨. 그래서 오늘 수급적으로 좀 개선되는 모습이 뭐 내일 정도 수준에서는 조금 더 올라올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는다라는 그런 말씀드렸죠. 뭐 RF텍에 대한 해산 내용이에요. 요 부분 뭐 간단하게 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모바일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이제 부가장치 쪽을 했는데 새롭게 신규 사업으로 5G 그러니까 통신 장비 기지국 안테나 모듈을 만들죠. 또 여기에다가 의약품이죠. 필러 업체 유스피를 흡수 합병했어요. 이것도 실적 상당히 좋게 나오고 이 기지국 안테나 지난 2분기 매출이 50억인데 3분기는 197억이죠. 크게 이 부분에서 크게 뜨고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영업이익이 올해 한 148억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한 155% 증가하죠. 상당히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좋아지니까는 조만간에 지금 분위기 때문에 조금 못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아마 한번 강한 상승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이제 바이오주죠. 셀트리온. 자, 어저께 램시마 SC 유럽 판매 허가 획득해서 그런 리포트가 나와서 아침에 높게 출발했다가 대밀렸죠. 그렇죠? 근데 오늘 셀트리온 주가 업사이드 추가 이벤트 있어야지 하면서 하나금융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는 새로운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그 새로운 게 뭐냐? 미국 시장에서 트룩시마의 실제 판매량이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나 할 경우 또 이 유나이티드 헬스에 등재됨으로써 미국 시장에서
인플렉트라. 그러니까 이게 램시마예요. 미국에서는 램시마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게 아니라 이 인플렉트라는 그런 이름으로 팔죠. 일렉트라의 성장률이 증가할 경우. 그리고 유럽에서 램시마 SC가 기대 이상 실적을 달성할 경우, 요런 경우 새롭게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인데, 뭐 그렇죠. 사람들 이제 기대 부분이 있었고 기대 부분 충족했으면 이제 더 가려면은 또 기대 이상이 뭐가 나와야겠죠. 한번 셀트리온 주가 움직임 오늘 어떻게 나왔는지 볼까요? 자, 오늘 4,000원 떴네요. 그렇죠? 18만 4,000원. 그렇죠? 아직 우리가 셀트리온은 우리가 이제 이 타이밍은 아직 잡아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관심 종목에만 놓고 보자는데, 그 부분 아마 지금 요런 모습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최근 이제 주가가 하락해서 21선 깨지고, 그리고 뭐 한 121선 정도 수준이나 61선이 지지 삼아 이렇게 올라오는 수준. 그래서 위에서는 21선이 눌러주고 밑에서는 60이나 120선이 지지해주고, 요런 모습. 이게 그러면서 주가, 그리고 뭐 60일 됐던 120, 아니면 두 개 다 합치던, 그리고 21선, 이렇게 세 개가 겹쳐지면서 거래가 감소하고 주가 움직임 작아지면서 이렇게 모습이 만들면서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 종목의 주체 세력인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그 모습 만들 때까지 어느 한쪽으로 쏠림이 없다가 갑자기 거래가 확 터져주면서 쏠림이 강해지겠죠. 그런 모습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좀 더 지켜보자. 아마 조만간에 이런 모습도 지금 종목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이제 수급이 떨어지는데,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렇죠. 최근 한 일주일, 한 열흘 전서부터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확실한 모습이 나올 때까지 좀 더 지켜보자면 조만간에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나오면은 그때 가서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한 종목 더 있죠. NKMX. 뭐 바닥권이 내서 좀 지지부진해요. 뭐 오늘 50원 떴네요. 어제 100원 뜨고 그제 100원 뜨고. 그죠? 원래 바닥권 잘못 따라가면 보초로 쓰는데 이번에 제대로 조금 보초로 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드는데, 수급적으로는 변화가 계속적으로 그죠?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미 조금 기다린 거 좀 더 기다리자라뇨. 뭐 더 이상 빠질 폭은 없죠. 그렇죠? 주가 가격 조정 지난 8월 달에죠. 신라젠 임상 3상 실패에 따라서 바이오주도 크게 하락할 때 같이 하락했다가 남들은 9월 하순서부터 뜨기 시작했는데 얘는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지루하게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미 기다린 거 조금만 더 기다리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험주예요. 우리가 지금 현대해상에 들어가 있죠. 제가 이제 오늘 이거 보험주를 한 거는 이제 현대해상을 뭐 설명할 것도 있지만은, 이 현대해상하고 주가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DB하이텍, DB하이텍, 죄송합니다. DB손해보험, 그죠? 오늘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5%, 그죠? 더 강하게 떴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역별, 주가 크게 하락할 때 이동평균선이 지지 역할을 했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121선을 안착을 해주고 지지 삼아서 툭툭 치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개인들 매도. 자, 현대해상 보십시오. 현대해상은 요거보다 조금 약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같이 움직이는 모습, 그러니까는 요 부분 지지해주거나 아니면은 이 수급적인 부분이 어제까지는 좀 딸렸는데 오늘 그래도 현대해상 외국인이 들어왔네요. 그렇죠? 자, 이 타이밍 한번 놓치는 거 아닌가. 지금 다시 내려와서 28,500원가는 21선이죠. 21선까지 다시 내려오면은 그때는 한번 우리가 타이밍을 잡을. 보험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험에 대해서 정리한 거 있죠. 그렇죠? 현대해상 2019년 바닥으로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 그렇죠? 과거와 달리 개선 시기에 상대적 매력도는 다소 좀 떨어진다라는 내용이고, 매각 이익 실현 규모에 주의할 필요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DB손해보험은 2019년 28% 감익, 2020년 11% 증익 장막에서 저가 매수 유효, 그런 내용인데, 한번 우리가 이 현대해상보험은 다시 한번 뭐 지금 여기서 뭐 내일도 치고 가면 우리 항상 말씀드려요. 우리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추격 매수 안 한다 그랬어요. 그것이 조정을 받을 때 우리가 원하는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지금은 바닥권에서 움직일 때는 지금 같은 모습이고, 나중에 주가가 이제 뭐 대세 상승 때 막 상승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하고는 또 지금하고 조금 모습이 다르요, 패턴이. 근데 지금은 이런 패턴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수익을 리스크 조금 적게 하면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이 현대해상 추격 매수는 안 하고, 다시 내일도 뭐 좀 떴다가 나중에 좀 대밀려서 21선 지지 아니면은
모르겠습니다. 이번 상승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요 가격대가 얼마죠? 나중에 지금보다 좀 더 비싸게 살 수는 있어요. 28,000원 초반대 정도. 그 정도에 다시 내려오면은, 지금은 아니야. 내일 만약에 28,000 초반대 내려오면 살 필요는 없는 거고, 이것이 한 3만원 이상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때는 28,000원 정도 수준에서는 한번, 그때 가서는 접근을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마지막 종목이 우리가 동성 화인텍을요, 우리가 그제인가 한번 말씀드렸죠. 지금 수주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번 동성 화인텍 모습 볼까요? 자, 이게 이제 내일이 관건이에요. 이제 이 종목자는 요거는 그냥 일반 투자자분들은 웬만하면 손대지 마시고 조금 이제 나는 타고난 감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접근을 해봐도 되는데, 자, 이제 크게 또 이틀 조정. 이거는 이제 조정이 길어지면은 못 간다고 보시면 돼요. 내일은 떠줘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 밑꼬리 수준에서 조금 움직임이 나오면은 한번 들어갈만 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대신 이제 이런 종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인들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시고 조금 타고난 감각 있는 분들만 접근을 해달라. 이러면 왜냐면 이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가격대 있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손절가 정하면은 내일 10,000원 정도 들어가서 한 9,800원이고 정도 수준에서 빠져나온다라고요. 생각을 한 9,800원, 그쵸? 아니면 아예 9,800원 정도 수준에 들어가서 한 9,500원 깨지면 매도한다 생각하시던지, 그 부분은 어차피 이 단기 매매 이원 같은 건 변동성 커질 수가 있으니까 스킬적이니까는 타고나신 분들은 아마 알아서 잘 하시는데, 아마 98,000원 저가 이게 밑꼬리 달아줄 때 한번 들어갔다가 좀 못 치고 나오면 바로 손절 치고 나와도 되는 그런 종목인데, 일단 모습은 나쁘지 않다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수급적으로는 37,000주 개인들이 매수했는데, 최근 이틀 동안 개인들이 판 게 한 24만 주죠. 24만 주 팔고 어제 오늘 한 10만 주 정도 되었는데, 내일이 밑꼬리 마지막이고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은 가능한데, 또 주식이라는 것이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도 또 주식이니까요. 그거는 조금 선수들만 타고난 감각 있는 바 한번 접근을 해봐달라는 말씀을 드려서, 이 종목은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넣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후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일 오전에 뉴스 특징주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